시스템 그 있으면 요소수 시스템 점검. 아,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가면 이제 걔네들이 그 뭐 이거 시스템 점검하는 거 네. 봐주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배터리 완전 이제 배터리 교체하고 나면 리셋을 해야 되네. 그거 왜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빨리 그거 되냐니까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잡는다네. 당연하지 블랙박스 그게. 근데 그 블랙박스를 안 켜놓을 수가 있나? 그 장기적으로 대놓을 것 같으면 그걸 달았어요. 그걸 뭐 어쩌고 할 수가 있나? 차씨 요즘에 그걸 엄청 예민하게 해놔가지고 새 차 500km도 안 됐는데 엔진 점검만 떠버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전조가 그거는 배터리 방전이 됐다 생각이 들면 그거를 배터리 바꾸면 아마 이런 상황이 없는데 사장님이 점프를 두 번 하시면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어요. 그 정비업소 전화하니까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차가 멈추면 오라고. 그래서 오전에 차를 정비전 좀 늦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뭐 배터리 갈등 해가지고 일단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요소수가 그래 많이 남아 있었는데 요소수 문제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거 왜 이거 그렇지? 네가 그 차하고 안 맞는다. 차하고 안 맞는다. 문제가 엄청 예민하다니까. 다음에 차를 만약에 바꾸면은 그 수소차를 바꿔야 되겠는데 보니까요. 수소차는 한 번 충전하니까 600km. 전기차보다는 충전도 빨리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차량은 그뭐 선택이 뭐 여지가마다 있다 보니까. 됐지? 반갑습니다. 대원통상입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내일은 날씨가 더 추워진다 그러는데 뭐 겨울은 이제 다가오고 미용실 장사들은 뭐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뭐
미용실들을 다니면서도 얘기해보고 뭐 직원들하고도 얘기하고 뭐 업체 관계자들하고도 시간이 될 때마다 얘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는데 미용실은 뭐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 온라인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발전 속도가 되게 늦은 건 맞아요. 미용실 원장님들이 늦는 게 아니고 제조업체하고 우리 같은 영업사원들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무식해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 재료업계, 미용 재료업계에 뛰어든 게 아니고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미용 재료를 옛날부터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되게 젊다거나 하면 또 지금 세상 변해가는 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우리 거래하는 원장님한테 정보 제공을 해줘야지 내가 훨씬 더 이로운 상황에서 돈을 번다는 걸 알 건데 그냥 대부분 원장님들도 느끼다시피 본인들 미용실에 오는 재료상들 연령대를 한번 봐보세요. 거의 대부분 40 이상이거든요. 때로는 50, 60 넘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세상에 변한 거를 제대로 인지해가지고 미용실에 전달을 해주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 믿고 제품을 생산하고 수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빨리 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다니면서 얘기를 해봐도 원장님들이 잘못하는 건 별로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자극을 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원장님들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이 빨리빨리 변하는 세상에 적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도 저번 주에 저희들이 서울에 되게 뭐 유명하다고 하는 뭐 본 헤어TV 뭐 이창원 대표님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기에서 뭐 디자인 염색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뭐 그분이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장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 일반적인 살롱 동네 미용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와서 강의는 들었는데 제가 그걸 뒤에서 이렇게 한 4시간 바라보는데 되게 짠한 게 저걸 과연 저 사람들이 들어본들 무슨 자기들한테 소용이 있겠냐 싶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 배워봐야 거기에 오셨던 23분 정도의 미용실 원장님들의 고객층이나 위치가 젊은 애들이 들어올 수 없는 미용실에 있는 사람들을 또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꼬셔갖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걸 대단히 큰 비용을 들여서 배웠다고 치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이익이 돼서 들어올까요? 근데 그 영업사원들은 사람 몇 명 데려온 거 가지고 또 혼자서 그냥 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날 들어온 20몇 명의 사람들하고 재료하는 사람들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들하고 그걸 한꺼번에 제가 저희 교육장에서 쳐다봤을 때 참 그냥 허탈해요. 배우면 뭐해? 그럴 정도의 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는 거를 원장님들이 배우고 아니면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배울 수 있는,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가지고 배워야 되는데 그걸 뭐 배울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보니까 열심히 들으면 뭐해? 그러니까 또 제가 되게 마음이 짠하고 좀 허탈해지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미용하시는 분들이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간에서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끌고 가야 되는 재료상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가 조금 뭐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부터 바로 지금 부산에서도 디자인 염색이 그동안 조용히 진행됐던 교육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원장님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리고 사실 재료상들은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돈을 벌어요. 저는 대원통장은 그래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재료상들이라는 건 또 그런 유행하는 교육을 자기들이 주최를 하면서 뭐 원장님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뭐 그런 뭐 타이틀을 가지고 교육장에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일정한 비용을 받게 되면서 자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력한 거에 비해서 뭐 대가를 받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뭐 전단지로 미용실들마다 지금 뭐 들어오는 것들은 디자인 염색 교육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 헤어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온라인에 관련된 마케팅 교육을 진행할 테니까 와서 들어라라고 되게 이제 눈에 보이다시피 지금 계속 밖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원장님들은 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축돼 갖고 있었던 분들도 이제 다시 뭔가를 시작하려고 디자인 염색이라는 뭐 그런 교육이 여러 가지 큰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려고 할 거고 또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본인들이 배우러 다녀보려고 생각도 할 겁니다. 그런데 배우면 뭐 하냐고요. 디자인 염색을 배우면 뭐 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거 배우면 뭐 할 건데. 지금 현재 뭐 몇 년 전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에 관련된 교육을 되게 많이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받은 분들이 과연 지금 제대로 본인들한테 맞게 운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대단히 큰 수익을 내고 있는 미용실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내에 있는 큰 미용실들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이런 대형 미용실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부터 연결된 SNS 온라인 마케팅이 어떻게 계속 발전되면서 연결되는 거에 대한 뭐 운용만 할 뿐이지 그 사람들의 뭐 부산시내 전체 미용의 뭐 숫자로 보면 뭐 5% 이내의 사람들만 제대로 운용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제대로 운용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고 운영을 한다라고 하니까 운영이 돼서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큰 재미도 못 보고 아니면 뭐 매출이라는 건 현상 유지 아니면 조금 떨어진 거 그 정도로만 가지고도 되게 선방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의 사람들은 코로나가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마케팅을 계속 유지를 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작년하고 올해 말 그대로 대박이 난 미용실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자꾸 퍼지다 보니까 미용실 원장님들이 나도 해야지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서 시작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블로그 마케팅을 연결해서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새로 시작한 사람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마케팅을 했던 미용실에서 근무해서 나왔던 친구들이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지역의 시내 쪽에 위치한 미용실을 차리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블로그라든지 네이버 예약 앱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손님들이 생겨버린 거죠. 왜? 오프라인에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수도 없이 떠들었거든요. 그건 우리가 떠든 게 아니고 미용실 원장님들이 본인들 입으로 떠들었어요. 어떻게? 전에보다 미용실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 손님 수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 입으로 온라인에서 손님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5%나 10% 정도에 되는 미용실들은 직접 그쪽 시장에 돈이라든지 시간을 투자해서 매뉴얼을 바꿔가면서 시도를 했고 그리고 자리를 잡아버린 사람들이고 알고만 있지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의 90%는 지금 무슨 메뉴가 어떻게 유행하고 어떤 식으로 신규 고객들이 들어오는지 잘 모르고 그냥 코로나기 때문에 손님이 없다라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가지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야 디자인 염색도 또 새로 배워야 되고 온라인 마케팅 아씨 저거 다시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할게요. 대원동산하고 뭔가 깊숙한 대화를 하지 않는 이상에 그거 시작해봐야 원장님들 미용실에 손님 하나도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 빗대서 지금 미남노타리 근방에 만세대가 1년 동안 만세대가 들어왔습니다. 만세대 중에 제일 큰 4,000세대 정도가 온천장 저희 사무실 근방으로 삼성 레미안하고 현대 아이파크가 합작을 해가지고 4,000세대 정도가 12월 달에 입주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4,000세대 정도의 평수가 커요.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5명씩 구성된다 그러면 2만 명이 미남 노타리 근방으로 유입이 돼 들어오고 그 미남 노타리에서 사직동 쪽까지 해가지고 1년 동안 지금 만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요거까지 포함하면 만세대라고 곱하기 5하면 몇 명이에요? 5만 명입니다. 요 근방에 있는 원장님들이 이걸 모르지는 않아요. 모르지는 않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제가 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한테 신규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온라인 마케팅이 없었을 때는 오프라인상에서 미용실을 찾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근방에 있는 미용실들, 옛날 미용실들, 뭐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오는 미용실들 합쳐져 있는 상황에 나눠먹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미용실을 하셨던 분들은
이 정도의 인구가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의 고객이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니네 미용실에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옛날같이 미용실을 찾으러 다니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옛날같이 이 아파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도 들어오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역 외의 지역에서 들어올 건데 누구한테 물어볼 거냐고. 미용실이 어디 있는지. 이미 상가에 되게 괜찮은 미용실들이, 비싼 미용실들이 선점해서 들어와 버릴 거고,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있는 미용실들은 이 사람들 시야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올 건 그런 기대를 하고 있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인구가 들어온다라니까 요 근방에 있는 미용실들은 가슴이 콩닥콩닥 해가지고 청소도 새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테리어를 조금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배너나 이런 것들도 바꾸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야, 진짜 니네들 웃긴다고. 야, 요 정도 들어오는 거에다가 그렇게 기대감을 갖는데 부산 시내 전체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되거든요. 300만? 뭐 350만에서 뭐 한 300만이라고 할게요. 요 300만 중에 앞뒤 다 떼고 온라인으로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 미용실에 실제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고객들이 20대에서 50대 중반 옮길 수 있는 이 20대에서 50대 중반의 인구가 과연 몇 명일까요? 이 2만 명보다는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 시장에 있는 이 많은 뭐 한 200만이라고 칩시다. 그래, 200만이 많아, 2만이 많아. 눈에 보이는 2만 명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는 미용실도 있더라고요. 리모델링 하는 미용실들도. 그리고 뭔가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데, 이 200만의 인구가 몰려있는 온라인 시장,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는 왜 가슴이 안 뛰냐고. 그래, 제가 그런 거 니네도 진짜 웃긴다고. 도대체 뭘 보고 듣고 배웠길래 그렇게 반응하냐고. 그래, 제가 깝깝하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뭐 나름대로 뭐 짜증도 내고 소리도 치고 하는데, 원장님 상식적으로 미용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온라인 마케팅이 왜 모든 산업에, 기득권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득권이 아닌 작은 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큰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 늦은 시간에, 이 시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밤 11시, 12시, 새벽까지도 왜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러 다니고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러 다니는데, 이런 개념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세력이 작은 사람들,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자영업자들이, 그 나이가 50 넘고 60 넘은 사람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라는 사람한테 개인 교습 받으려고 그렇게 줄 서가지고 가서 배우고 있는데, 미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왜? 재료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안 줘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 바뀐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운용하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하고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아직도 이분들은 이 2만 명에 이 200만이 몰려있는 이 비교되는 지점조차도 생각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원장님들의 잘못은 아닐 거예요. 원장님들의 잘못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저희 거래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사람 가려서 거래하시라고. 경기가 괜찮을 때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장님들 대부분의 일반 동네 미용실에 괜찮은 미용실들의 고객들은 40대든 50대든 돈을 괜찮게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거래를 할 때는 대부분의 동네 미용실들, 잘 된다고 하는 아파트 근처의 미용실들은 신규가 들어오는 게 오히려 귀찮았습니다. 왜? 괜찮은 고객들과 고객들의 숫자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가서 항상 그럴 때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만간에 고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왜? 대형 미용실에 저렇게 많은 디자이너들이 배출이 되는데 걔네들이 서면에서 미용실을 차리겠어? 다 아파트 근처로 들어오겠지. 그러면 당연히 나눠먹기잖아. 당신 손님 뺏길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지금 나이가 50 중반이 넘은 분들은 아마 이동 안 할 거라고. 그런데 제일 위험한 건 지금 고객들 30대에서 40대 초반에 있는 고객들은 아마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상에서 새로 들어온 젊은 애들이라고 해봐야 미용하는 사람들이 오픈할 땐 거의 30대 중반에 오픈하거든요. 그런 친구들로 빠지든지 아니면 온라인 마케팅이 제대로 시작되면 그쪽으로 또 빠져나갈 거라고. 그럴 때마다 보통의 미용실 원장님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손님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자, 10년이 지났어요. 절대 그렇지 않던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코로나래 가지고 힘든 게 아니고 그 전 몇 년 전부터 항상 저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야, 이제 옛날같이 그렇지 않더라. 그랬으면 변화를 줘야 되는데,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마케팅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본인들 미용하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길이 아니다 보니까 어렵다, 힘들다, 까다롭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다 라고 배척을 해버리고, 본인들이 익숙한 기술을 배우러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간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고. 물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야. 했어. 하면 뭐해? 가지고 있는 고객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줄어든 상황에서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전가시키는 일밖에 못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비용을 자꾸 전가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미용하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도망쳐 나가버린다고요. 지금 그게 코로나기 때문에 다시 수면 아래로 깔아앉았다가 다시 그게 튀어나오게 될 거라고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바보는 아니잖아. 그리고 또 미용실들은 항상 내 말을 잘 듣고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한테 뭔가에 자꾸 제안을 하지. 조금 까탈스럽거나 조금 나이가 젊거나 뭔가 얘기를 하면 조금 거부하는 듯한 인상, 뭐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한테는 절대 제안도 안 해요. 왜? 제안하면 도망갈 것 같아서. 그런데 큰 문제는 그 얌전하고 조용하고 뭔가 제안을 하면 잘 받아들였던 고객들이 코로나로 인한 2년 동안 온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미용실들이 나한테 했던 좋은 점도 알게 된 분들도 있지만 부당한 점을 알게 된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다른 미용실로 이탈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고. 코로나 끝난다고 뭐 위드 코로나 되고 뭐 코로나 끝난다고 손님들이 나 그동안 머리 못했으니까 줄 서갖고 올 이유도 없고, 지금 상태에서 고객이 많이 빠져 있으면 앞으로도 많이 빠져 있을 거라고. 그럼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선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특정 지역에 갑자기 4,000세대, 5,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웬만한 미용실은 유입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를 하셔야지. 근데 그 온라인 마케팅은 자기 게 아니라고, 나 죽을 때까지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미용실들이 그전 같으면 그게 뭐 40대 중반 이후, 40대 중반의 고객들 이후는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온라인에 관련된 마케팅에 포함되어 있는 인구가 세대가 거의 50대 중반까지 늘어나 버렸거든요. 곧 아마 60대 초반까지 온라인에 영향을 받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늘어나 있을 거라고. 그런데도 미용실들은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대형업소들이 업체 관계자들과 그 사람들의 힘과 돈을 빌어서 하는 거다라고 자꾸 포기해버리면 누가 가장 재밌을까요? 그 사람들이 가장 재밌겠죠. 그분들의 얼굴 표정은 제가 근 2년 동안 봤잖아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인상 쫙 찌그랬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거 얼굴이 너무 좋아. 왜? 다 어렵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걔네들도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제가 강력하게 싸움을 해요. 너네들 차별화된 그 컨텐츠 가지고 미리 대비해놓지 않으면 뺏길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사장님 우리가 바보냐고. 일반적인 미용실들이 자기들을 따라오거나 흉내내는 미용실들을 볼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미용하는 사람들인데 저보다 더 많이 알겠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장님. 블로그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온다는 거 알면서도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이 동네 미용실이고, 일반적인 미용실 원장님들이고 디자이너들인데, 네이버에, 인스타에 그 사람들 투자를 할 거라고요? 업체한테 요렇게 맡기고, 뭐 10만 원을 맡기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을 맡기는 사람도, 50만 원을 맡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다양하게 어떻게 운용하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사장님 말씀대로 온라인 마케팅이 들어올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미용실은 지금보다 더 잘 될 거라고.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너네 직원들이 나가면 너네들하고 비슷한 컨셉의 미용실 차리지 않겠냐고. 그렇게 됐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협적인 상황이 오니까 매직스 10분 염색약이라든지 페어 컬러라든지 오로펌이라든지 클리닉 같은 경우도 자꾸 그 윤기 부드러움 싸움으로 들어가지 말고 홈케어 제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컨텐츠로 바꿔놓으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 바뀔 이유가 없어요. 왜? 위협적인 상황이 절대 안 올 거니까.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야마가 돌아가지고 하는 말이 그 재료상 입장에서는 큰 미용실에 하나를 거래하는 것보다 작은 미용실 100개 거래하는 게 훨씬 큰 수익이 되거든요. 단 재료하는 사람들이 게으르니까 진짜 게을러요. 게으르니까 다니기 귀찮아서 큰 미용실에 어떻게 의존해가지고 돌리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단지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다니면서 많이 만나서 투자를 하면 그 투자에 비례해서 수익이 들어오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재료 쪽에 있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나마 조금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시간이 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화된 컨텐츠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재료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원장님들 일반적인 동네 미용실들, 근데 그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자 원장님의 나이가 50대 중반 이후라 그러면 관심 끊어도 됩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미용실을 10년, 20년 뭔가의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지금 그냥 마땅히 다른 거 할 일 없으니까 이거 그냥 내가 5년, 10년 지금 있는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거니까 제가 장담 드릴게요. 지금 나이가 60 넘으신 분들은 절대 온라인 마케팅의 영향을 99% 절대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분들하고 잘 지내면 돼요. 그분들이 5년 있다가 뭔가 변고가 생겨서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변고가 생겨서 미용실에 오지 않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이 뭐 온라인 마케팅 잘하는 네이버를 보고 인스타를 보고 다른 미용실로 가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 끊으시라고요. 관심을 끄는과 동시에 당신들 후배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당신들 후배들은 당신들만큼 돈을 벌어놓지도 않았고 여유가 있지도 않아. 왜 당신들이 포기하고 안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야야 그거 해봐야 손님 안 온다. 당신들 손님은 안 올 거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도 10년, 15년 이상의 미용실을 운영을 해야 돼. 방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분들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 왜? 지금 미용업계 온라인 마케팅이 초보적인 수준밖에 안 돼요. 블로그 마케팅이 다른 업종들보다 늦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있지만 그 15년 동안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을 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시킨 거에 대한 결과물들을 제출하고 만들어낸 피동적인 입장에서 돈만 나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플레이스 마케팅도 피동적인 입장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다행히 그걸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고객들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 사실 그 미용실에 들어가는 그 고객들이 좋아서 들어갈까요? 온라인이라는 건 제가 계속 게시물에 올리는 내용이 있어요. 재료상인데 내 제품을 광고를 해서 미용실 원장님들을 꼬시고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제품 광고 별로 안 해. 온라인 마케팅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소비를 하는 여자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나오는 게 별 보잘것 없고 또 그게 내 성에 안 차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검색을 하거나 찾아내러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미용실들은 오프라인에 있는 걸 그대로 온라인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고객들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마지못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특정 지은 저가 살롱들이 20만원 정도 하는 그 매뉴얼을 한 5만원 정도에 훅 띄워버려. 고객들이 봤을 때 사진의 비교로 갖고는 자기들 도저히 분간해낼 재주가 없어요. 그리고 미용실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인스타라든지 네이버 플레이스에 사진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20만원짜리를 10만원, 5만원에 한다 그러니까 가본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1차적으로 기술력도 안 되지만 제품력도 안 돼. 실제 해보니까 그런 니즈나 원처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어. 그래서 그 고객들이 다시 원래 자기가 갔던 미용실들, 온라인에 보였던 미용실, 원래 기득권의 미용실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정답은 그 저가 마케팅을 하는,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대부분의 미용실들이 2, 3, 4년 동안 부산에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미용실들이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이상 운영이 돼서
굉장한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미용실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지금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영상이 나가서 보게 되는 분들은 보내보세요. 어느 미용실이 매출이 엄청나게 커서 정말 장사가 잘 됐다라는 그게 있다 그러면 그걸 저한테 제시하는 분들한테 그분이 원하는 거 싹 다 해드릴게요. 안 된다고. 고객들은 온라인에서 자기들이 원하고 찾아볼 수 있을 만한 미용실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는 기득권의 미용실로 갈 뿐이지. 만약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미용실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플레이스에 그네들이 광고하는 방향이 아닌 고객들이 진짜 보고 싶은 고객의 루틴대로 광고가 나가버리면 당연히 선택을 해요. 그건 제가 이미 6년, 7년 동안 저희 매직스 10분 염색하고 페어칼라하고 오로폼하고 아마존 샴푸 매직하고 카나토하고 기타 등등의 메뉴, 조금 다른 메뉴, 완전 대체 불가의 메뉴를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광고를 했을 때 반응을 제가 이미 봐버렸다고. 저 같은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작은 소형 미용실들이 그렇게 나온 결과들을 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았지만 저는 되게 크게 봐버렸다고요. 그걸 확인한 저가 과연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거의 제 인생이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작은 미용실들이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경쟁력을 획득해가지고 인스타하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약간의 요령만 저한테 배우고 약간의 비용만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오지 않을 고객들이 미용실에 몰려 들어올 거고, 그 고객들은 쉽게 얘기해서 6만원 이하의 고객은 그냥 염색만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6만원 이하의 고객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관심도 없고 안 한다고 해. 큰 미용실은 큰 미용실대로 자기들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 상태로 해갖고도 경쟁자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별로 변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면 제가 누구를 자꾸 건드려야 되는? 작은 미용실들을 자꾸 건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의 얘기를 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시큰둥. 그런데 기술 교육에 관련돼서 뭔가를 얘기를 하면 온라인 마케팅 교육하니까 오세요 그러면 한 명도 안 왔다가 디자인 염색에 관련된 교육한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명가량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바라봤을 때 아까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슴이 아프다고. 저렇게 열심히 배워놓으면 뭐 하겠냐? 고객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고객을 불러드릴 수가 없는데 그냥 옛날식으로 배너 붙이고 뭐 해본들 물론 뭐 자기들 고객에선 반응이 있겠죠. 근데 그거 하려고 그 많은 시간 투자하고 저는 거기에 대한 약간의 비용만 청구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뻥튀기 교육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번에 내려오신 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매직스라는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시고 운영을 같이 하면 그 디자인 염색이라는 걸 가지고 많은 고객들과 많은 매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단지 그것만 배워갖고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외친 게 한마디가 있어요. 딱 하나가 있어요. 모든 조각을 다 맞춰놨어요. 하나의 퍼즐만 맞추면 완성이 되겠는데 그 퍼즐을 맞추는 게 힘든 거예요. 그 퍼즐은 제가 미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 염색을 그럴듯하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때로는 좋은 내용의 교육도 해보고 때로는 뭐 영 엉망의 내용의 교육도 해봤는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아마 12월달, 1월달 안에는 거의 정리가 되겠구나. 그런데 그건 디자인 염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염색을 그 디자인 컬러를 우리 집에 오지 않는 내 주변에 고객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 마케팅을 저한테 배우면 돼요. 그리고 운영을 저희 직원들이 가서 같이 해주면 되고 원장님들은 그 기술을 배우는 것만큼의 시간을 온라인 마케팅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서 설치해주고 약간의 얘기를 도움을 준 미용실들이 그게 단 줄 알고 또다시 원상복구된 거예요. 저는 뭘 기대를 하는가 하면 그걸 그렇게 해서 맛을 보여줬으면 달라들어야지 저한테. 제가 바보를 해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할 줄을 알았는 것 같은데 저 바보 아니거든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따지고 연락도 하고 가르쳐 달라고 해야지 하나하나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기술 교육도 단계가 있듯이 온라인 마케팅은요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여자분들 특히 그걸 운영하지 않은 여자분들한테 모든 걸 한꺼번에 열을 가르쳐 줘버리면 하나도 못 따라온다고요. 그러면 단계가 있으면 이거 하나 해갖고 뭔가에 성과가 나거나 아니면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배우든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한테도 말도 없고 저한테도 요구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설프게 잘못 배워버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포기한 자가 돼버린다고요. 포기한 자. 그건 차라리 모르는 자가 차라리 나아. 포기한 자가 돼버리면 이제 앞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게 20년 이상 남은 사람들은요, 그냥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럼 그분은 미용실을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이사 가시면 됩니다, 계속. 신도시가 생기거나 아파트가 2000세대 이상 들어오는 대로 계속 이사 가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포기한 자가 왜 되는데? 그것도 대원통상에서 뭔가 시스템을 가르쳐주고 깔아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뭔가의 장치를 만들어준 미용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00군데 이상 되거든요. 여기 듣고 있는 울산의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더 큰 잘못을 하신 거라고요. 원장님들은 지금 포기했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누구 업체에 돈이라도 줘가면서 새로 시작하는 분들보다 이 원장님들이 더 잘.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포기를 하게 됐을까? 거기 관련된 재료상들, 우리 직원들, 울산에 있는 그분들 잘못한 거잖아. 당신들 포기하게 만들었다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자영업, 특히 영세 자영업들은 온라인을 벗어나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시대로 이미 10년 전에 접어들어 버렸는데, 그걸 잘못 빼앗버려가지고 앞으로 먹고 살 일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제가 억장이 안 무너지겠어요. 저희 직원들 있죠? 우리 강소장이나 천소장, 아침마다 원장님들의 결과물들이 잘못 나온 걸 가지고 저한테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욕 얻어먹거든요. 니네들이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왜 그 미용실에 가서 적극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왜 설득하지 않냐고.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그래요. 원장님들의 반응이 그렇게 시큰둥한데 저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밤새가지고 노출을 시켜본들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매달리라고.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리면, 지금 일반적인 동네 미용실들이 안 한다고 해도 대형 미용실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도 제가 뭐 오픈에 관계된 상담을 평소 같으면 2-3시간 할 건데 이제는 되게 간단해. 30분 만에 끝내버렸거든요. 네가 들어오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온라인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넌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 친구 역시 마찬가지로 시내에 있는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나온 디자이너니까 사장님 맞아요. 그럼 그거 사장님이 대신 해준다고요? 몇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잡아주고 약간의 비용을 어떻게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너네들 매뉴얼의 구성을, 그 다음 게시물의 구성을 어떻게 차별화되게 하는지에 대해 30분 딱 얘기하니까 바로 저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원래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오픈 마케팅이. 저하고 1시간 이상만 얘기를 하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세요 거든요. 근데 지금 더 빨라졌어요. 시내 쪽에 있는 애들이 나와서 오픈할 때는 자기들이 인스타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뭔가를 계속 잡아줘야 되는데, 저분이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사장님 당연히 해주세요. 저희도 사장님 스케줄에 맞게끔 구성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설명을 들어보니까 왜 매직스 염색약을 써야 되는지, 왜 페어 컬러를 써야 되는지, 왜 클리닉의 홈케어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체험하게 하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냥 사장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단 저는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사장님 알아서 해주세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는 원장님들이 뭐 미용인을 배출하지도 않지만 그 동네 미용실에 오는 사람들이 동네 미용실 출신들이 동네 미용실 차리는 게 아니고 시내에 있는 애들이 그 대형 미용실에 그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애들이 각자 지역으로 다 퍼져나가 버린다고. 자연스럽게 대체돼 버린다고. 원장님들한테 오는 고객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그쪽에 영향을 받고 빠져나갈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들어올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빠져나갈 고객밖에 없는 미용실을 가서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저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몇 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제 미래가 불안해요. 저는 이미 다 찾았거든요. 10년, 20년의 먹거리를 찾아내버렸다고요.
그동안 10년을 고민해서. 그런데 막상 제가 거래를, 그리고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움직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덧 나이를 먹은 것 같아. 약간 지쳐간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또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또 다시 승부욕이 발동하고, 또 그렇고 또 막 이 열정이라는 게 몸 안에 계속 내재돼 있다 보니까 폭발하는 뭐 그 지경에도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발 부탁하는데 미리 포기하고 배워보지도 않고 좌절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오프라인에서 더 이상 안 온다 그러잖아. 그걸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들한테 얘기하잖아. 그럼 좀 움직여보라고. 가만히 있으면 망해요. 안 답답해요? 제가 직원들 바라보는 입장도 너무 답답해. 조금 망할 건데? 방법 없이 오프라인 계속 돌아다녀봐야 신규 유치할 수 있는 미용실도 없고, 마찬가지로 미용실 입장에서도 새로 몇천 세대 이상의 인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엔 제 거래하는 미용실들의 거의 절반 이상은 없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의 얘기는 안 듣고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라는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그 교육은 받으러 다닌다고요. 배우면 뭐해?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노출의 우선이 아닌 게시물의 컨텐츠가 완벽하게 차별화되든지 아니면 다른 미용실로 유출됐다가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노출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미용실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그겁니다. 개미지옥에 빠진다고 광고 한번 잘못 시작하면. 그 개미지옥에 빠진 이유 하나밖에 더 있어요. 똑같은 거 싸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고 같이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진도를 나가고 싶어.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어떻게 운영을 하면 지금보다 더 괜찮은 고객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요령도 알고 있고 그런 팁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 왜? 그 진도는 저희 직원들이 피드백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사장님, 진도를 좀 뺍시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구성조차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깝깝하긴 해. 근데 지금 인스타그램에 들어온 사람들이 과연 뭐 라이브 방송을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영상의 게시물을 올렸을 때 제 얘기를 과연 끝까지 다 들어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미용실들이 있을까? 근데 저는 그런 운영하는 미용실들을 아직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기존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시간하고 돈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그 정도의 수익밖에 못 올리고 있는데 그게 다인 줄 알고 있다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의 말보다는 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더 신뢰를 하겠죠. 그런데 광고라는 걸 조금만 공부를 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 검색 한번 해봐요. 광고의 가장 우선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부터 찾아내고 난 다음에 알려야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걸 연락에 알리면 뭐해? 돈 조금 써가지고 알려버리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있는 미용실들이 자기들이 광고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자꾸 보이니까 제가 아직도 기회는 남았습니다. 기회는 남았습니다. 작은 미용실이든 큰 미용실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직 그 사람들이 차별화된 컨텐츠를 광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늦게 시작하는 동네 미용실이라도 그 차별화된 지점에 완벽한 이해가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원장님들 1년만 해도 된다고. 왜? 혼자나 2명이서 일하는 미용실에 손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보면 많이 온다고 해도 해결 안 되잖아. 지금 상황에서 지금 미용실의 매출이 1,000만 원이라 그러면 나는 그 미용실의 매출을 500만 더 올려주면 돼.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1,5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그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 말 맞다나 밥 못 먹고 일을 한다고요? 그런 인생은 살 필요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건 그런 희생을 강요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 세대도 아니에요. 매출을 혼자서 2천만 원을 올리는 애도 그렇게 노가다 뛰면서 미용실 안 해요. 그런 길을 알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길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지. 미용하시는 분들이 저도 영업을 하면서 되게 바쁠 때는 밥 건너뛰고 했었다고요. 거의 10년 이상을. 그런데 어떻게 됐는데? 몸만 상한 거지. 돈 그거 조금 번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몸 다 상해버리면 병원비로 다 나가고 내가 진짜로 즐겨야 되고 뭔가를 누려야 될 때는 병원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길로 제가 자꾸 밀어버린다고요? 아니요, 저 그렇게 멍청한 놈 아니에요. 여유롭게 미용실을 운영하는 길도 생겼어요. 그 여유롭게 운영하면서 매출도 많이 올리고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길이 나와 있는데 왜 자꾸 무식한 기술만 그렇게 배우러 다니시는데, 그거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는데. 지금 배워야 할 건 있잖아요. 저 같은 놈이나 아니면 정말 똑똑한 온라인 마케팅 하는 사람한테 매달려가지고 온라인을 어떻게 공략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지를 빨리 배우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저도 거기에 맞게끔 컨텐츠를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저희 제품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사항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 제품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해봤잖아. 야, 이거 무슨 미용실에서 잘 나간다며. 그거 미용실 갖다 놔본들 뭐 하는데. 20대 애들의 직원들을, 20대 손님을 잡으려고 옛날식으로 간다 그러면 20대 디자이너 놓고 20대 디자이너들이 쓰는 제품을 갖다 놓으면 20대 애들이 들어와요? 누가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아니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플레이스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를 수도 있다고. 물론 당연히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노력도 해야 되고 시간도 들게 되고 비용도 들어야 돼요. 세상에 광고를 공짜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거기에다 돈을 쓰는 게 의미 없는 기술 배우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왜? 일반 고객들이 생각할 때 미용실이 기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기술은 두 번째고, 이미 미용실을 오픈할 정도 같으면 웬만한 기술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요즘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 찾아보면 정말 잘 설명되어 있고 잘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배워도 돼. 더 중요한 온라인 마케팅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늦출 수 없다고요.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네이버 플레이스 설치해놨다고 온라인 마케팅 다 한 거야?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어놨다고 다 한 거야? 거기에 어쩌다가 사진 한 장씩 올리는 게 다 한 거야? 그럴 것 같으면 그 쉬운 걸 누가 못해요? 부산에 큰 미용실 운영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해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유리한 점이 하나 있잖아. 젊은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리뷰도 잘 달아주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당연히 잘 돼 보이는 거지. 근데 작은 미용실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걸 대원통상이 찾았다니까? 그거 하시면 돼. 그런데도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정확하게 가서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걸 아셔야지 기술도 무슨 어떤 기술을 내가 습득해야 되는 거고 어떤 제품을 가지고 미용실을 운영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기준이 잡힌다고요. 그거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이미 15년 전부터 온라인의 마케팅에 지배를 받는 사회로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왜? 대한민국의 IT의 발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라고. 그런데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60 넘은 고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 관심 끊어도 된다고. 하지만 지금 40대 중반, 50대 초반에 걸쳐있는 미용실 원장님들도 계속 미용실을 하시려고 그러면 앞으로 20년의 계획을 잡아야 될 건데 그 계획 안에 뭐가 있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건 온라인밖에 없다고. 그럼 그 온라인을 커트 교육을 배우듯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결국은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룰루랄라지. 그 사람들은요 이미 10년, 그러니까 5년 전에 옛날 계획으로 치면 15년 전에 10년 전에 저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이미 5년 전에 미용실 다 그만두고 다른 업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 잘 나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미용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도 되거든? 10년, 20년. 왜? 조그만에 돈만 투자하면 돼요. 예전에는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팠지만 지금 그 골치 아픈 것도 없어졌어요.
왜 자발적으로 디자이너들이 나가서 오픈하지 못하는 디자이너들이 지금 많아졌거든요. 생각이 여러 가지 변화가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자기 미용실에서 꾸준하게 장기 근무해주고 스텝을 주지 않으면 근무를 안 한다고 했던 친구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기득권 입장에서 얼마나 땡큐해요. 아, 나 이거 정리하고 대충 다 권리금 받고 정리하고 뭐 임대업을 한다든지 뭐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까 뭐 다른 업종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계획을 저하고도 많이 의논도 하고 토론도 했었는데 그 사람들 지금 전부 뭐 하는데 미용실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팔 생각도 안 해요. 왜? 사장님 이렇게 좋은 걸 왜 팔아야 되냐고.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온라인 마케팅에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진짜로 그 작은 미용실이 자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부분은 시도하지도 않은 상태로 옛날 걸 그대로 지금 가지고 간다고. 지금까지는 좋다. 됐다고 칩시다. 앞으로 지금 같은 방법대로 가면 온라인은 다 알 거예요. 훨씬 위험한 지역이.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제가 왜 갑자기 더 심하게 떠드는데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위험한 장치가 밀고 들어와 버렸다고.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코로나로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50대 중반, 60대 초반까지 스마트폰의 소비를 경험하게 돼버렸다고요. 이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거 그만두고 다시 옛날 소비로 돌아갈까? 절대 안 돌아갈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스타그램은 조금 더 있다가 얘기가 되겠지만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아주 위험한 게 시작이 돼버렸다고. 대한민국은 20대, 10대, 20대, 30대는 유튜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건데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소비의 주류층들은 40대, 50대라고요. 6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가 네이버의 영향을 받았던 세대들이고 받고 있는 세대라고요. 이 사람들한테 네이버에서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아주 포장을 잘 해놓은 마케팅이 시작된 거예요.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광고를 쉽게 해줄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준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등록되어 있거나 제대로 운영이 되는 미용실은 각각의 지역에 특정한 뭐 서면이라든지 이런 지역 빼고 각각의 아파트나 각각의 지역에 들어가 보면 5%도 제대로 등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5% 안 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오프라인에서 오겠지? 미안한 데 있잖아요. 온라인이라는 건 서면에 있는 미용실이 동래구에 있는 미용실까지도 검색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온라인은 부산시내 전체를 다 커버할 수도 있고 울산까지 커버할 수도 있고 창원까지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만한 특별하게 거기에서 그 시술을 받을 정도의 대체제가 거기에 있다 그러면 울산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서면까지 와야 되겠죠.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한 미용실들이 엄청 많아요. 블로그를 안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온라인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을 해서 재미를 보거나 아니면 재미를 많이 보지 못했더라도 당연히 네이버 플레이스의 그 기능을 이해를 해서 더 빨리 더 쉽게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아직도 동네 미용실들은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 고객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아마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의 고객들 중에 멋을 조금 내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뭔가에 미용에 관련된 뭐 파마 염색 클리닉에 관련된 스타일링 제품에 관련된 홍도가 좋았던 고객들은 아마 그쪽으로 광고가 나오는 그쪽으로 한 번 이상 정도는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맞으실 겁니다. 왜? 특별하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머리를 자기 헤어에 관련된 자기 겉모양의 치장을 하는 데 관련된 소비를 줄인 세대는 60대 이상밖에 없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로 얼굴을 화장은 가릴 수는 있어도 머리 헤어스타일은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헤어는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 미용실에 손님이 없고 매출이 없다고요? 아니요. 다른 쪽으로 이탈됐을 겁니다. 그 이탈된 지점에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찾아갔냐고요? 네이버 플레이스 보고 갔다고요. 근데 네이버 플레이스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네이버 플레이스를 세팅해놓은 미용실들 다 검색 한번 해봐요. 이미 기존에 있는 미용실들 거 다 카피 쳤잖아요. 카피 쳤는데 누가 손님들이 검색해갖고 보고 이 미용실을 왜 가는데? 가격이 특별하게 싸면 요즘 애들이 바보예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면 그쪽으로 가냐고요. 10대 애들이나 20대 초반의 학생들이나 글로 움직였지 진짜로 소비를 하는 꾸준하게 소비를 하는 애들은 안 간다. 그러니까 원조가
먼저 시작한 애들이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쪽으로 다 빠져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대안이 전혀 안 나와 있어. 왜 전부 다 그 사람들 거 따라 들어왔잖아. 네이버 플레이스의 게시물이나 인스타그램의 게시물 한번 봐보라고요. 다른 게시물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 왜? 다른 걸 하라 그랬더니 야 기존에 잘 돼 있는 애들은 이런 걸 하던데 내가 이런 거 한다고 표시는 할까? 그럼 하지 마시라고 하잖아. 따라가는 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미용실도 거기에 대한 이해력이 없고 시작도 안 한 미용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전체가 다 이해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좋은 정보를 그리고 그 정보를 제안을 하고 보여주고 실행을 하게 만들어주는 건 미용 재료상이 해야 되는 미용 재료상인 게 되게 특이한 직업입니다. 그냥 원장님 똑같은 거 싸게 줄게요가 아니고 예전 생각을 해보세요. 미용실에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었어요. 그 역할이 계속 축소가 됐거든요. 왜? 온라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원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20년 전에 온라인에 미용 온라인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재료상들이 당신들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했던 거 뚫뚫 놔버렸잖아.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옛날 재료상에서 미용실에 가게도 얻어주고 사람까지도 섭외를 해준 것들이 다 분업화 돼버렸잖아요. 더 전문적인 부동산 업자들이 들어와서 미용실의 위치도 잡아주고 상권도 분석해주고 재료상의 능력이 안 되니까 도태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도 재료상들이 못하다 보니까 도태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동네 미용실은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재료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역할이나 기능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당신들한테 아무 도움도 못 주는 거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 10년 전부터 미용실에 들어가서 아무리 똑같은 거 싸게 준다고 해본들 그 미용실의 매출이 그렇게 줄어들어 버렸는데 무슨 이익이 난다고요? 한 3만 원 정도 줄어드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큰 걸 던져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재료상들이 교육도 안 받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통해서 막 자주 들어가서 뭐 거래가 뚫릴 때까지 거래처를 방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 미용실에 과연 그 재료상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미용실에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도 없는 거 이번 코로나 때 밝혀졌잖아요. 근데 저는 틀리냐고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틀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찾아보고 공부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미용실에 작은 미용실들 아파트 근방에 있는 대부분의 미용실들은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업체하고 관계를 맺어봐야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기존에 큰 미용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작은 미용실을 같이 관리를 해주니까. 그런데 그게 성과가 나 보였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하니까 성과가 나 보인 거야. 그런데 그게 점점 그 상황에서 안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씩 많아지면서 그쪽 미용실들이 이제 조금씩 타격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예 안 하고 있는 미용실들이 그 온라인 시장에 노출이 돼 나가기 시작하면 여기에 있는 고객이 우리 미용실들로 오겠지만 또 다시 빠져나갈 거라고. 그런데 저는 원칙적으로 들어온 고객을 빠뜨리지 않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 명을 뺏어와 버리면 그 한 명은 나가지 않는 고객이 우리 미용실에 머물러 버릴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사람은 노출을 함과 동시에 뺏기지 않는 고객을 같이 가지고 광고를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광고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원통상이 가지고 있는 이 제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광고의 시작은 그 차별화된 아니면 완전 대체 불가 있는 제품만 있으면 돈을 쓰는 거에 비례해서 10배, 20배, 100배의 이익이 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원장님들이 광고를 안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미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도 못해 보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광고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미용실들이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하면 노출을 잘해주는 업체를 찾는 것보다 그 차별화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든지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걸 먼저 배우고 광고를 하시면 절대 들어온 고객을 뺏기지 않을 거라고요. 이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출부터 시키려고 그런다고. 인스타그램을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이거 끝나고 나면 한번 열어놓고 미용에 관련된 거 한번 쫙 찾아봐봐요.
본인들 팔로우 돼 있는 사람들이나 팔로우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미용하는 사람들이 염색에 관련돼서 어떻게 노출을 시켜놨는지 거기에서 성과가 있는 미용실은요 그 간단한 인스타그램 루틴이 있어요. 당연히 팔로우 숫자를 어떤 식으로라든지 늘려놓은 사람들은 인기 게시물에 상당히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찾다가 보면 여러 가지 루틴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 해당됐으니까 연락이 왔을 거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걸 따라했던 미용실들은 이미 독점의 위치가 성립이 돼 있는 이 미용실을 흉내만낸 미용실은 절대 고객이 볼 수가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안 되나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인기 게시물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제가 뭔가 얘기를 제안하거나 뭔가 얘기를 하거나 뭔가 협박을 해버리면 바로 흔들려 버려요. 왜? 이쪽이 대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웃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대원통상인 제가 인스타그램을 그냥 여러 뭐 업체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로 순수하게 나 혼자서 뭔가를 하는데 제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한 달에 20만 원만 써가지고 인스타그램을 최우선적으로 노출시켜주는 회사하고 작업을 쳐버리면 부산에 있는 전체적인 해시태그에 모든 인기 게시물의 1등은 다 제 거라고요. 내가 그렇게 해서 대원통상의 제품을 고객들한테 광고를 해주고 난 다음에 니네들이 나한테 들어올래? 아니면 니네들이 자발적으로 그 인기 게시물에 이 차별화된 요소가 광고가 돼서 고객한테 알려져서 니네들 미용실로 들어오는 게 먼저 할래? 선택을 하라 그러면 당연히 고객이 알고 들어오는 것보다 자기들이 먼저 알아서 고객을 데리고 들어오는 게 자기 손님일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아는 사람들은 제 얘기를 이해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운영을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연예인 비스무리하게 셀럽 마케팅 하는 애들도 있고 이상한 용도로 자꾸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해가지고는 인스타그램이 그것도 광고인데 어떻게 운수소간에 운으로 고객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그걸 전략적으로 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수잖아요. 저희들 지금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미용실들이 저희 거래처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분들이 직원들 통해서 들어오는 얘기가 그거래요. 운 좋게 한 명이 들어왔다고. 세상에 그런 광고가 어디 있습니까? 운 좋게 한 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전략적으로 운용을 잘해버렸으면 지속적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교육을 받으러 가면, 기술 교육을 받으러 가면 스텝 1부터 스텝 10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려고 그러는데 광고는 그렇게 배우려고 안 하는데요.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강제적으로라도 미용실에 깔아줘라고 했던 이유는 저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영업을 오래 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뭔가가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걸 남이 안 하는 걸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으면 그걸 더 파고 들어갈 건데 저는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인스타그램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거기 표가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시태그하고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 줘가지고 한 달 안에 고객이 들어올 거예요. 네이버 플레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들어왔으면 당연히 와 이거 되게 신기하네? 그러면서 우리한테 문의도 하고 그걸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계속 질문도 들어오고 작업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피드백도 없고 들어온 고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얘기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네이버 플레이스를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면 연락이 들어왔는데 왜 안 했다고 자꾸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요구할까봐 그래요?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숨가나. 그건 원장님들이 운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고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점을 찾아줬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더 보강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손님이 더 많이 들어오죠.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전단지를 8만 장을 뿌리면 한 명 온다 그랬죠. 왜? 불특정 다수한테 날아간 거잖아. 이거 잘 들어야 돼. 특히 천소장님 잘 들어야 돼. 전단지 광고라는 건 신문에 끼워서 불특정 다수한테 날려버린 거야. 그런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온라인에 뭔가를 검색하러 들어오는 사람은 그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고객으로 전환율이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요. 거의 90% 이상이 고객 전환율이 있는 거라고. 나는 그걸 확인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전단지도 제대로 안 돌려봤으니까 8,000장을 뿌리면 한 사람 정도의 고객이 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전단지는 왜 사장님 8,000장 뿌리면 하나밖에 안 와요? 그거는 오고 싶은 사람 오지 않을 사람 다 대상으로 해서 뿌려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무식한 원시적인 방법이야. 그런데 뭔가에 배너를 하나 붙여놓고 그걸 자극할 수 있는 뭐
매직스 염색을 하시는 6만원 이상의 고객들한테는 카나토 클리닉을 6만원 이상을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걸 딱 붙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고객이 들어온다고요. 그건 특정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케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 많은 고객이 몰려있는 건 당연히 온라인을, 미용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심심해서 아이고 내가 요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 마케팅이 무서운 건요, 특정 지은 걸 진짜 소비를 하려고 마음 먹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심하는 거예요. 옷을 사고 싶은 사람이 들어와서 검색을 오랫동안 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가 그걸 잡아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이 매출을 확대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 마케팅도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네이버 플레이스도 그렇고 전략 없이 그냥 전단지 돌리듯이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건 뭐 해본들 별로 소용이 없다고. 그리고 그걸 하고 있는데 뭔가 업체에 맡기는 것도 있지만 무슨 단체에서 그걸 대신 운영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신 나간 소리 좀 그만하세요. 본인들 미용실은 본인들이 광고를 해야지. 왜 미용실이 이 운영하는 회사가 만약에 부산에 10개의 미용실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각각의 지역별로 다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그냥 그만합시다. 그 남의 그 시스템을 욕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하셔야 돼. 본인들의 미용실을 검색하게끔. 그건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파마를 해야 되고 염색을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서 온라인을 검색을 하고 들어온다고요. 그럼 이 얼마나 확률이 좋은 게임이야. 거기다가 몰입해서 들어와 버리면 큰 돈 들이지 않고 큰 시간 들이지 않아도 차별화된 콘텐츠를 열심히 광고를 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나게 많은 고객이, 괜찮은 단가의 고객이 우리 미용실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이게 대충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여기서 기능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한 달에 5만 원을 쓰든 10만 원을 쓰든 특정한 순위를 올려줄 수 있는 작업이라도 한번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인스타그램의 계정에다가 뭔가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스타도 검색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남이 자기 것만 봐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원장님들이 자꾸 그래 버리시면 기득권이라고 하는 저 친구들은요, 밤마다 즐거워요. 매출 확인해 보면. 이제 온라인 마케팅은 처음에 온라인 마케팅이 생긴 이유는 오프라인의 기득권들을 이기기 위한 작은 소수들이, 작은 업자들이 뭔가의 다른 노력을 해서 많은 부를 쟁취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용에 관련된 자영업자들은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발빠르게 정보를 입수해갖고 발빠르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진짜 완전히 끝까지 발전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미용은 이제 시작돼 버렸고, 이미 지금 선점해갖고 하고 있다라는 미용실도 그렇게 차별화된 컨텐츠 자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거 해봐야 뭐 하나밖에 더 있어요? 사람 데리고 헤드스파나 열심히 해준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차별화된 컨텐츠야. 그 정도밖에 안 나간 거고, 솔직히 뭐 그 친구들이 기술은 좋은 건 맞아요. 매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단가가 세다 보니까 본인들의 기술을 더 많이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박수 보내는 사람입니다. 기술이 좋아야지 돈을 버는 거니까. 일반적인 미용실은 그런 것도 많이 따라가지도 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 기술이 돈을 벌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탁월한 제품이 그 기술을 앞설 수도 있는 건 이미 입증이 돼버렸거든요. 그 제품이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원장님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잘만 활용을 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쉽게, 더 빠르게 우리한테 오지 않았던 고객들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 고객들은 당연히 저가가 아닌 중간 가격 이상의 고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인구가 뭐 어떻고 우리는 뭐 나이가 어떻고 뭐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들보다 IT가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는 나라고,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이 1인당 지금 2개까지 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의 50대, 저도 50대인데 60대는 다른 나라에 30대, 40대하고 IT, 이 스마트폰의 기기 작동이 그 정도 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에 미용실 완전히 절단 나가지고 다른 업종 한다고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지금
미용실들이 덜 발전됐을 때, 온라인 마케팅이 덜 시작됐을 때, 지금 강력하게 배워가지고 선점해서 나가신다 그러면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대원통상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지금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본인들 다 아시잖아. 대형 미용실들이나 돈 많은 미용실들 말고는, 거기서 나와서 창업하는 친구들 말고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미용실들은 뭘 해도 안 될 거라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객 뺏기지 않는 쪽에 모든 걸 다 걸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고요. 지금도 취득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탈되겠죠. 왜? 한 가지 메뉴만 20년, 30년을 보여준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메뉴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광고를 해서 보여주는 미용실하고 그 고객들이 뭐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소비를 안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60, 70이 돼서도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당연히 자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외모가 얼마나 중요해요.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얼굴도 젊어 보여야 되지만 헤어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 차지하고 있는 건 미용하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 든 고객들은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70대 넘은 분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에 헤어에 관련된 소비를 더 많이 할 거라고. 지금은 안 해 보여도 그때 가서 시작해본들 늦었어요. 온라인 마케팅은 오프라인보다 더 위험한 게 먼저 잘 잡아놓는 사람들이 뺏기지 않는 컨텐츠를 가지고 딱 묶어버리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 아예 진입도 못합니다. 그게 온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대원통상이 가서 상담을 하는 미용실들이 이걸 볼지 안 볼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만큼 미용실을 다니면서 설득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미용실들은 저희 거래처들은 시도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나 컨텐츠가 없다 그러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원장님들한테 사기치는 재료상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미 그걸 10년 넘게 확인을 하고 가지고 있는 재료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살아남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큰소리 뻥뻥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의 먹거리를 제가 5년 동안 찾아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찾아내버렸어요. 이제 한 조각에 조각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 조각도 다 맞춘 것 같아요. 이런 재료상하고 거래하는 게 똑같은 거 싸게 드릴게요 하고 내 찾아와서 머리 벅벅벅 긁고 아이고 어쩌겠습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뭐 그렇게 정보조차도 못 주는 재료상을 거래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하고 거래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건 제가 뭔가에 사기를 치거나 뭔가에 바가지를 씌우거나 하지도 못해요. 원장님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에다가 대원통상이 잘못하는 일을 하나라도 올려보기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온라인이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석대로 FM대로 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뭐 끝으로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얘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술 교육에 그만한 비용하고 그만한 시간을 투자하셨다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은 온라인에 대해서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재료상을 만나든지 아니면 그 전문적인 걸 하는 업체하고 컨텐츠를 가지고 상담을 하든지 하시는 게 앞으로 10년, 20년을 보장을 해줄 거라고요. 제가 막 조리 있게 막 이걸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저한테 영향받는 건 있을 거거든요. 아, 저렇게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결정이 났다 그러면요, 원장님들. 기술 교육을 배우러 다닐 때 원장님들이 투자한 시간에 100분의 1, 비용의 10분의 1만 투자를 하면 그렇게 투자하고 얻을 수 있는 게 10이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에 노력과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면 10,000배, 10,000배를 얻을 수도 있는 게 제가 얘기하는 마케팅입니다. 뭐에 투자를 해야 되고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인스타 하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인스타 하시면 그냥 운수소가는 그냥 큰 업체들은 인스타를 통해서 고객이 들어오고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많은 미용실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이렇게 떠들지 않아도요. 미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똑똑하고 현명해요. 아마 많이 참여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경쟁이 되기 전에 미리 잘 돼 있다고 하고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은 빨리 차별화된 컨텐츠로 바꿔내지 않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득권인 당신들도 당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경쟁도 붙었을 거고. 그러니까 모든 미용인들이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그건 서울보다는 부산, 부산보다는 창원, 창원보다는 울산, 울산보다는 김해 이런 지역들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빨리 접근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들어갔는데 대체 불가의 컨텐츠까지 들고 들어가서 해버리면 완전히 자리 잡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서울이 경쟁이 치열하고 그 다음 뭐 수도권이 치열하면 그 다음에 부산 뭐 이런 대도시고 그 다음에 중소도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널널하다고요. 그렇게 해서 울산이나 창원이나 마산에 듣도 보다 못한 대형 미용실들이 들어가서 쉽게 빨리 자리를 잡아버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네이버 플레이스하고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리 잡았던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있는 미용실들이 뭔지도 모르고 방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 빨리 해야 되지만 울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마산에 있는 분들도 앞으로의 자기 매출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기술 배우러 다니지 마시고요. 1년 있다 배우러 다니면 돼. 지금 앞으로 1년은 온라인 마케팅에 투자하시라고. 제가 왜 제품을 팔러 안 다니고 온라인 마케팅을 팔러 다니는데 기본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를 선택을 하든지 뭐 기존에 있는 재료상을 선택을 하든지 그건 뭐 원장님들의 자유의지고 저희는 저희하고 거래되어 있는 모든 미용실들을 다 대원통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접목해가지고 돈 잘 벌게 해주면 제 역할은 그걸로 끝나는 거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좋은 미용실들이 저한테 많이 제안이 들어올 거고 그때까지 버티면 되는데 저는 그 시간에 1년이나 2년 안에 결정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 뭐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좀 그러시는 것 같고 업체 사람들도 그렇고 같은 재료 하는 사람들도 좀 그런 얘기들 뭐 다른 지방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라인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또 얼굴에 철판 깔고 들어왔는데 미용실을 아는 사람이고 고객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온라인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잘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월급 주고 데리고 왔겠죠. 그럼 뭐 월급 얼마 된다고 걔네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 본들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하는 거예요. 컨텐츠를 모르면 이건 운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10수년 동안 블로그를 마케팅을 하는 미용실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블로그 마케팅을 했거든요. 확인해 본 바에 결론이니까 뭐 알아서도 선택할게요. 그럼 일단 뭐 추워지고 하니까 오늘은 이만하고 디자인 염색 교육받을 때 그 교육을 소개해준 재료상한테 꼭 온라인 마케팅 가르쳐달라 그러십시오. 안 그러면 또 돈 날리는 겁니다. 좋은 기술 배우면 뭐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고객들이 우리 미용실에 안 오면 돈 날리고 시간 날리는데 앞으로는 기술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같이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관계자들하고 뭔가를 진행을 하십시오. 안 그러고 기술 따로 마케팅 따로 아니 마케팅 아예 없는 상태로 기술만 계속 배워본들 미용실은 손님 안 옵니다. 더 조심하세요. 재료상들은 계속 핏바람으로 들어갈 겁니다. 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술 가지고 더 많은 교육생을 불러 모아야지 재료상도 먹고 살거든요. 그래 제가 그런 거예요. 당신들 주머니에서 돈 털어갈 일 몇 개 안 남았다고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한 말이 그겁니다. 돈 뺏기지 말고 현명하게 살라 그러면 앞으로 1년만 잘 사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